방금 배웠던 내용으로서 복습합시다. 방금 1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 복습하는데요. 아까 외웠던 내용으로서 송종국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하나 더 붙으면 인지세, 그리고 취등재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다.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로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문장에서 국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 이 내용이 1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의 복수입니다. 좋죠? 1분도 안 걸렸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습하고 복습에 대한 면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냐면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의할 때에 한 3시간 내지 4시간 강의하게 되면 페이지에 대한 몇 페이지로서 강의하냐면 기본서에서 거의 한 30 내지 40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강의합니다.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집에 가서 30페이지, 40페이지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나서 복습해요. 그러면 이게 며칠 걸리냐? 이틀 걸려요. 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틀 동안 걸려가지고 계속 복습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꼴이 되냐면 안 한 날짜가 있어요. 친구들이 전화 와가지고 야, 한 장 걸치자. 했을 때 한 장 걸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은 거의 숙취에 의해 가지고 공부도 안 해.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2, 3일이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막기 위해서요. 저희들은 복습을 한 번 안 씁니다. 저는 뭘 하냐면 복기하세요 그래요. 여기서 복기. 혹시 복기란 말 모르신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둑을 두지 않습니까? 바둑을 두었어요. 바둑을 두면서 자기가 두었던 바둑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다 기억하는 거예요. 되새김으로 삼으면 다시 둬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요. 그걸 보고 복기라 그래요. 그럼 이 복기가 훨씬 좋아요. 이 복기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되면 한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기하게 되면 15분이 끝나요. 그것도 3번, 4번 봐서요. 어떤 게 복기냐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의할 때에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다. 라고 저는 그냥 막바로 그냥 찝어줘요, 이렇게. 또 안 찝어준 과목이 있다면 그래도 강조한 단어가 있어요. 그 강조한 단어를 이 노트에다 적어요. 노트에다가. 방금처럼 적었죠, 이렇게. 송종국인.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강의 끝나고 한번 떠올려 봐요. 떠올려봤는데 안 떠올려. 이게 머리에 안 올라와. 그러면 다시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송종국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인지세 포함해서. 이걸 떠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덮고 또 떠올려 봐요. 그럼 떠오르겠죠. 그 내용이 복기예요. 그래서 이 복기하게 되면 거의 15분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복습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한테 복기하라 그래요. 그 복기에 대한 내용의 가장 좋은 점은 어떤 게 가장 좋냐면 여기 문장에서요. 문장에서 쭉 있는 내용이 세법에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문제 나온 거 보니까 16문제 나오는데 그 16문제에 대한 요로서 한 문제가 22줄, 29줄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16문제 중에서 11문제입니다. 문제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요. 선다 1, 3, 4, 5에서 선다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의 문장들이 넉 줄 됩니다. 가장 짧은 게 2줄입니다. 보통 석 줄, 넉 줄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대로 제가 시험장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이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제가 단어를 찝은 겁니다. 아까 했었잖아요. 찝었던 게 뭐였어요? 국세, 보유, 넣으면 뭐다? 종합부동산세. 이게 벗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는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로 한번 해줄까요? 이번에 문제에 나왔던 게 있어요. 자, 페이지에 대한 내용에서 한번 그걸로 해줄게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몇 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왔냐면 세법 문제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요. 지문이 길어요. 한 3년에 걸쳐서 나왔던 내용의 문제인데 혹시 99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9페이지 보시면 2번 의제 납세 의무자 나오면서 페이지 못 찾겠으면 이러시면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은 주로 페이지를 못 찾는데 맨 밑에 있는 숫자가 페이지예요. 맨 밑에 있는 숫자에 대한 내용이 99라고 적어진 것 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2번 의제 납세 의무자, 1번 주체 구조부 취득자. 보니까 거기 문장에 대한 내용이 석 줄이죠.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몇 년 동안? 4년 동안요. 그럼 이 내용을 전부 다 외우셔야 돼. 자기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 문장을 다 외워둬야 문제를 풀어줘요. 이제 한번 읽어줄게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일단은 설비에다가 동그라미.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 여기서 주체 구조부 하게 되면 간단히 말할 때 건물 본체를 말합니다. 건물 본체. 건물 본체와 하나가 되어 동그라미. 출제자는 설비란 글자와 하나가 되어라는 글자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주게 되면 문제가 안 풀어져요. 이걸 줍니다. 이걸 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요 두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셔요. 중간 볼 필요 없어요. 끝말 가셔서 끝말에서 있어야 할 글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입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에다가 밑줄. 요 세 구절만 알았으면 요 한 문장이 다 암기가 된 겁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대들보 있고요. 대들보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고, 벽 있고, 지붕 있는 거. 이걸 보고 공법서는 주요 구조부, 세법서는 같은 말로 주체 구조부.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 자,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로서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하는 임차인에게 빌려줍니다. 임대하여 줘요. 그리고 임차인은 빌려받은 사람은 자, 이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한 영업활동이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임차인이 설치했다고 하였으면 자, 이 건물의 가치는요, 증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 가치의 증가분에 대한 내용은 이 건물주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입니다. 건물주가. 그럼 여기 주체 취득자에게 기속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이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는 건물주다. 주체 구조 취득자다. 이 내용을 알려준 문장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혼선이 빚어요. 아니, 이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건물주가 설치한 건 아닌데 왜 건물주가 취득세 납부하냐라고 의문점 가져요.
그 의문점을 해소해 봅시다. 해소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봅시다. 방향을 틀어볼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엘리베이터를 임차인이 뛰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뛰어가요. 왜 못 뛰어갑니까? 이 건물 본체와 하나가 됐어. 못 뛰어가죠. 그럼 이거 누구 거? 건물주 거. 이거는 겁니다. 이걸 알려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문장에서 출제자마다 문장력 표현은 다 달라요. 하나, 문제를 풀게끔 만들어 주려면은 글자는 꼭 줘야죠. 뭘 줄까요? 설비. 글자 쭉 나오다가 설비, 이 글자는 꼭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설비니까요. 설비 죽어요. 또 못 뛰어가야죠. 못 뛰어간다 뜻에 관한 내용의 단어가 뭐냐? 하나가 돼요. 이 글자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글자 주니까 설비란 단어와 하나가 되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요 뒷 문장 읽지 마세요. 요 뒷 문장 읽었다 그러면은 화장발에 속아요. 화장발에 속아가지고 제꼴 당합니다. 맨 맞고 살아. 왜 그러냐면 출제자들 문장력, 표현력 아주 좋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책만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장력, 표현에 대한 아주 좋기 때문에 여기에 글자에 속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아예 보지 마시라. 보지 말고 끝말에 있어야 할 말은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있으면 맞아요. 없으면 틀려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문장 다 외울 수 있어요. 아무리 이해했다 하더라도 문장을 다 외우지 못해요. 또 출제자마다 문장력 표현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장에 대한 전부 다 암기해야 되겠는데 암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오래 걸리니까 외우지 말고 이렇게 단어 싸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싸움으로서 하는 게 세법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바로 뭐냐? 복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혼자 적어요. 설비 하나가 되어 적어놓고 끝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걸 자기가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안 떠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봐. 뭔만, 글자만. 그러면 이 글자 보는 거 몇 초도 안 걸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복기를 하다 보면은 15분 정도 가지고 3바퀴를 돌려요. 이 글자가. 그러면 그 내용이 전부 다 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복습보다는 복기하는 게 낫다. 단어 싸움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제 거기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설명드렸으니까 진도로 나갑시다. 진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몇 페이지 보시냐면 먼저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번 과세 객체의 인적, 기속 여부에 따른 분류. 인간 중심이냐, 물건 중심이냐에 따라서 인세냐, 물세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내용을 시험하고 연결시켜 볼 때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어떨까요? 우리 좋은 말, 버리자. 버리세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이건 시험에서 안 나오는데 앞으로 계속 용어가 나올 거예요. 용어적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용어적 내용으로서 과세 표준. 과세 표준 하면은 지문이 엄청 길게 되는데 먼저 읽어줄게요.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에 세액하면 세금액을 말합니다. 세금액의 산출에 기초가 되는 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이라 한다.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제 문장에서 과세 표준이라는 글자가 나온다면 이건 같은 말로서 과세하는
가액이다 하시면 돼요. 원래는 하나 더 보태서 또는 수량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수량에 대한 내용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가액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는 가액이다. 이게 과세 표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거의 분류를 한다면 나눠 본다면 요 가자가 가액 가자예요. 그래서 가액에 따른다. 따른다 했으니까 따를 종자 써서 종가세다. 여기는 어디에 따른 겁니까? 수량. 수량에 따르니까 따를 종자 써서 종양세다.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에서 종가세란 글자가 보이겠는가? 종양세란 글자가 보이겠는가? 하여 볼 때 안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이제 이것만 아시면 돼요. 과세 표준은 과세는 가액을 말한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에 공제하지 않고 산정해요. 공제하지 않고 산정하니까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공통점을 가져요. 공통점으로서 과세하는 가액이다. 이겁니다. 이 내용 알고 한번 각 세금에다 맞춰봅시다. 지방세에서. 자, 먼저 취득세.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어떤 때 과세입니까? 글자 적어져 있죠. 취득. 취득하는 때 과세예요. 그래서 과세하는 때의 가액이니까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하는 가액은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다. 같은 말로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다면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가액자만 붙이면 돼. 쉽죠? 취득세는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가액. 그러면 등록면허세는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가액. 이게 30회 때인가 시험 문제예요. 이게 나왔죠.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틀린 겁니다. 뭘까요? 등록 당시. 하여튼 기본적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외우니까 그런 꼴이 나온 거죠. 그 내용으로서 다 틀리고 왔어요. 이제 지방세는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가액자 붙인다. 되겠죠? 뭘 물어볼 때요? 과세 표준 물어볼 때.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 이제 버리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 다시 D페이지. D페이지에서 세율. 그러니까 세율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세율, 과세는 가액이 나오면 이 과세는 가액에다가 몇 % 징수하겠다라고 세율, 세의 비율을 구합니다. 구하는데 그럼 구하게 되면 세 금액이 산정돼요. 이랬을 때에 요 세율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구성이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누진세율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서하고 같이 연결시켜 볼 때 1번 비례세율 되어 있죠. 비례세율이란 말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와요. 뭐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 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 알 필요 없어요. 비례세율은 곱한다. 곱한다 것이 바로 비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에서 2번 누진세율. 누진이란 말은 누적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누적과 같은 말이니까 누적이라는 말은 합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하는 가액이 합쳐진 것들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론적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느 세금은 비례세율이다, 어느 세금은 누진세율이다.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론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구별이 안 돼.
왜 구별이 안 되냐면 여기 너무 깊게 공부했어.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은 뭐가 통하냐면 야매가 통해. 야매를 하면 이거 금방 박혀져요. 야매로서 세자 앞에 합이란 글자가 있으면 합쳤으니까 누진세율. 세자 앞에가 합 글자가 없어. 그러면 비례세율. 한번 해볼까요? 종합 부동산세 어떨까요? 누진세율. 취득세는요? 합자 없잖아요. 비례세율. 어때요? 야매 통하잖아요. 그래서 야매로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학문하지 말은 겁니다. 시험 용도로서만 공부하자는 겁니다. 실무도 필요 없고. 또 등록 면허세는요? 비례세율. 합자 없잖아요. 다시 종합소득세는요? 합자 있죠? 누진세율입니다. 이런 일로서 가져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곧 배울 건데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있어요.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서 과세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분리과세, 그리고 별도 합산, 그리고 종합합산으로서 과세합니다. 여기에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합산의 뜻에 대한 내용은 이 재산세에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뜻에 대한 내용 모르셔도 돼. 여기에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한번 구별해 봅시다. 이거 어떨까요? 분리과세. 합자 없죠? 없으니까 비례세율. 별도 합산은요? 합자 있죠? 누진세율. 종합합산은요? 합자 있죠? 누진세율.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겠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31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재산세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하면서 자료가 주어지는데 그 자료에서 이게 있었어요. 별도 합산. 이게 답이에요. 합자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거든.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구별에 대한 내용은 합자 있으면 누진세율, 없으면 비례세율.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23페이지 7번 조세의 모든 세금에 대해서 독립성에 따른 분류. 이 말은 법률적 근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보는 것이 독립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들은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 근거가 있는 세금들을 보고 독립세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세금들이 독립세예요. 그럼 이 독립세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만 아시면 돼. 문장에서 독립세란 글자가 있으면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세금들이다 하고 넘어가면 돼. 됐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서 부가세. 이 부가세란 말은 이제 먼저 읽어줄게요.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국세 중에서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어졌죠. 말 엄청 어렵죠.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쉽게 합시다. 간단하게 하여튼 한글만 잘하시면 돼. 자, 여기에서 요 부가세, 부가 요 글자만 하시면 돼. 요 부가란 말은 붙인다는 겁니다. 붙인다. 혼자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남의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들을 보고 부가세 그래요. 그래서 문장에서요. 부가세란 말이 나온다면 붙이는 세금이다. 붙이는 세금에 대해서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일 것인가 라고 법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기본서에서 24페이지 있습니다. 24페이지에서 부가세, 자 붙이는 세금,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몇 퍼센트가 붙일 것인가 라는 내용의 퍼센트의 숫자 있어요. 그럼 이 숫자를 외울 숫자겠는가? 외우지 못할 숫자겠는가? 외우지 못해요. 숫자 많잖아요. 버리세요. 이것만 아시면 돼. 또 만약에 여기에서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데 몇 퍼센트 붙일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암기하라, 숫자 외우라 하신 분 계시면 그 강의도 듣지 마세요. 그것도 범위를 늘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취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받았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들어간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아세요.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다시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20%가 붙는데 그 20% 숫자도 시험지에가 맞게 적어지니까 외우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다.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감면받았을 때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감면받았을 때도 알 필요 없고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가 퍼센트의 숫자를 여기 숫자를 외우지 말한 원인이 있어요. 원인에 대한 내용이 이 숫자를 외우게 되면 이건 계산 문제 풀 때 적용되는 겁니다. 세법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세법은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아니에요. 세법은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 요 근래사 두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쭉 한 문제 아니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한 3년 동안 지금 두 문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못 풀어요.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은 바퀴를 한 3바퀴를 꼬아. 세 바퀴를 꼬으니까 풀었다 그러면은 6분 내지 7분 걸려요. 그럼 6분 내지 7분 걸려가지고 자기 실력이 빵빵하니까는 풀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선다 1, 2, 3, 4, 5를 보니까 자기가 산출했던 숫자가 여기 없어. 황당하거든. 황당하면서 6분이 7분 걸렸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떨어지는 거야. 그 이런 문제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풀지 마세요. 그런데 또 한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야. 그건 푸시면 돼요. 이 내용의 문제는요, 엄청나게 꼬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이걸 문제 어떻게 나오면은요, 안 풀어야지. 그래서 풀지 말라고 이 숫자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취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세법에 대한 일로서 아까 볼 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구별,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학교로 나오죠. 세법도 나옵니다. 세법도 취득 단계에 해당되는 세금, 보유 단계에 해당되는 세금, 양도 단계에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여기도 문제 잘 나와요. 세법도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로서 볼 때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몇 페이지 나오냐면 기본서에서 25페이지 나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로 나오죠. 그 내용이 바로 취득 단계, 양도 단계, 보유 단계,
구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구별에 대한 내용이 밑에 보시면 분류해가지고 표 나옵니다. 이 표를 전부 다 암기하여 줘야 취득 단계에 해당되는 세금, 보유 단계에 해당되는 세금, 양도 단계에 해당되는 세금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 다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우죠. 못 외우니까 이 표가 나왔던 근거를 잡아줄 거예요. 근거에 대한 내용은 아까 부가세 배웠죠. 취득세는 뭐가 붙이겠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붙이겠다 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돼. 대입시켜 봅시다. 취득세 붙는 세금은요. 농어촌 특별세. 또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이 붙죠. 자, 이 내용을 민법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봐요. 민법에서 뭘 배웠냐면 종물은 주물에 따라간다를 배웠을 거예요. 이 말은 종속된 물건은 주된 물건에 따라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히 할게요. 간단하게 부는 본에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붙이는 세금이죠. 붙이는 세금이 뭐였어요? 부죠. 부는 어디에 따른다? 본에 따른다. 그럼 취득세가 취득 단계니까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도 취득 단계 세금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도 취득 단계에 관련된 세금이에요.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은요. 지방교육세. 여기 적어놨죠? 적어놨으니까 따로 안 적을게요. 그리고 재산세 붙는 세금은 방금 보니까 지방교육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자, 부는 어디에 따르겠다? 본에 따라간다. 이러니까 재산세가 본이죠. 재산세는 보유 단계. 거기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보유 단계. 이라고 합니다. 다시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요.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죠. 농어촌 특별세 붙죠. 부는 어디에 따른다? 본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가 보유 세금이니까 여기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도 보유 세금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 없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가 붙죠. 부는 본에 따라간다 하였으니까 양도소득세가 양도 단계임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붙는 농어촌 특별세도 양도 단계됩니다. 이 내용을 이 거기에다가 적어준 거예요. 근데 그 표를 전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일로서 3개만 외우시면 돼요. 어느 내용의 문제 나올 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구별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올 때 3개만 외우세요. 3개만 외우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은 살짝 앞에 있는 글자 또 앞에서 배웠던 거 그걸 대입시키면 돼요.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어떨까요? 취득 단계. 등록면허세도 취득 단계. 재산세는요. 보유 단계. 보유만. 종합부동산세 보유만. 양도소득세 양도만. 이것만 대입시키면 돼. 그러면 여기 다 외우게 된 겁니다. 3가지 외울 거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 보유, 양도에 모두 적용되는 세금. 은요?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했던 내용으로 보죠. 자, 여기에서 취득세에 붙는 건 뭐였습니까? 농어촌 특별세. 이게 되죠? 그럼 얘가 어디요? 취득 단계. 다시
종합부동산세 붙는 세금은요? 농어촌 특별세. 어느 단계? 보유 단계. 양도소득세 붙는 세금은요? 농어촌 특별세. 어느 단계? 양도 단계. 그러면 취득, 보유, 양도의 공이 세 개에 다 적용되는 세금 나오면요. 농어촌 특별세. 첫 번째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취득 보유만 되는 세금. 취득 보유만에 대한 내용은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되는 세금이에요. 해보죠. 먼저 예습 차원으로서 지방교육세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볼 때에 자 취득세 붙는 건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죠. 그리고 또 재산세에 붙는 건요. 지방교육세 붙죠. 이게 붙어요. 그럼 보세요. 지방교육세는요. 취득 단계에 적용될 수도 있고 보유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이게 두 번째 암기할 것. 이거요. 두 번째 암기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 보유에 대한 내용은 지방교육세. 그리고 세 번째 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로 됩니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먼저 외우는 것은요. 이렇게 오시면 돼요. 종소세, 지소세. 종소세와 지소세는 보유, 양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설명드리는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양도란 말과 매매, 팔다 란 말은 차이점이 있다겠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 겁니다. 사용되는 자산을 팔다를 보고 양도라 합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의 물건을 파는 걸 보고 팔다 그런 건 매매라 그럽니다. 이제 구별점. 매매는요. 매매는 어느 목적의 물건이냐면 판매 목적.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매매입니다. 양도 육고로 처분이란 말은 어느 목적이냐면 사용 목적인 겁니다. 판매 목적은 아시겠죠? 이건 아시죠? 그럼 이제 사용 목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단독주택을 소유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 목적일까요? 판매 목적일까요? 사용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단독주택을 팔았을 때 적용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됩니다. 사용 목적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편의점에서 과자 팔았어요. 그럼 뭐랄까요? 매매. 과자는요, 어느 목적이었어요? 편의점은 과자랄지, 그 다음에 또 음료수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목적? 판매 목적. 이거 구별했으니까 이제 한번 합시다. 자, 여기에서 부동산, 임대업. 먼저 기본적 내용부터 합시다. 기본적 내용을 알아야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기본적 내용으로서 소득세 그랬죠. 소득세는 소득세는 세자폐가 소득이니까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득은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소득을 소득세법에서 기록을 해줘요. 기록한다는 걸 보고 열거한다는 겁니다. 그 열거된 소득을 본다면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소득, 배당금 받았으면 배당소득, 또 사업에 있으면 사업소득,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면 근로소득,
연금 받았으면 연금소득. 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기타 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부동산은 사용된 거죠.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면 사용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 퇴직금 받았다면 퇴직소득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편의점에서 과자를 팔았다면요. 그때는 여기에요. 사업소득입니다. 여기는 사용된 거 파는 거고요. 그림까지 알고 여기에서 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합쳐져요. 합친다 뜻으로서 표현되는 단어가 종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그래요. 여기 양도와 퇴직은 혼자 따로 합니다. 왜 따로 했던 원인은 이 파트에 가서 설명할게요. 이건 따로 합니다. 따로 해서 소득세는 세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합치는 거 종합소득세,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 또 하나는 퇴직소득세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됐습니다. 이 세 개를 보고 총괄적으로 소득세 그래요. 나눈다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합시다. A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건 뒤에서 또 할 거니까 일단은 예습 차원에서 듣기만 하세요. 적을 필요 없고요. 12월 31일 사이에서 어느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자, 급여를 받았다 합시다. 또 이 A가 자기 소유했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어요. 빌려주면서 돈을 받았다. 고 하였으면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는 뭡니까? 부동산을 빌려주고 돈 받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소득 그래요. 또 A가 부동산 매매업도 하고 있어요. 참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A네요. 직업이 3개입니다. 3개로서 이제 이 사람이 부동산 매매업이 있다. 그럼 매매가 뭡니까? 사업이 사업소득. 이렇게 했어요. 이걸 전부 다 합쳐줘야 A라는 사람의 수익 나올 거 아니에요. 안 해? 그렇죠? 합쳤다 뜻이 뭐였어요? 종합. 그래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가지고 이제 예습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언제 합칠까요? 자, 1월 1일 날 합칠까요? 12월 31일 날 합칠까요? 12월 31일 날 합쳐요. 그래서 소득세는 성립, 시작이 특수경우예요. 특수경우로서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 거 아니에요. 합치는 날짜가 적어져요. 끝나는 때, 과세 기간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 기간이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끝나는 때니까 과세가 끝나는 때 연말이에요. 이제 소득세에서 뒤에서 곧 합니다. 성립 물어본다면 시작이죠. 시작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이렇게 나오대요. 그런데 과세기간 끝나는 때 해가지고 8글자를 외우려면 이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간결하게 2글자만 외우시면 돼. 2글자. 연말. 됐죠? 연말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답을 낼 때는요. 끝나는 때에다 답하시면 돼. 그러면 화장빨에 안 속아요. 양도소득세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의 납세 성립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었냐? 양도소득세의 납세무 성립은 양도하는 때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맞는 것처럼 보여. 하나 틀렸어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니까 연말, 과세 기간 끝나는 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외우면은요, 길게 외우게 되면 꼭 화장발에 속아. 아까 그랬잖아요. 개그맨들한테, 연예인들한테 이제 퀴즈를 물어볼 때 엄청나게 말을 길게 하잖아요. 길게 하는데 나오는 답은 아주 상식이야. 그래서 길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짧게 하는 겁니다. 짧게 소득세, 성리 물어볼 때는 뭘로? 연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내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부동산 임대업이었어요.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럼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죠. 언제 빌려줄까요? 보유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때에 대한 이로서 보유 단계에 종합소득세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여기처럼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매매업이 있다. 그럼 부동산 매매업이다.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 파는 거죠. 장사죠. 장사에 대해서 사업이잖아요. 합쳐야죠. 합치니까 어느 단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여기 양도 단계에 들어갑니다. 양도 단계예요. 처음은 매매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대한 내용을 외우셔야겠는데 외우기 힘들잖아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은 지방소득세 10%가 납부돼요. 그래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어느 단계 보유 양도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 어려우니까 보유도 적용되고 양도 적용되는 것은 종소세, 지소세 이렇게 외우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세자 앞에 있는 글자 그리고 앞에서 알았던 거 대입시키면 돼요. 취득세는요. 취득만. 등록면허세? 취득만. 그리고 재산세는요. 보유만. 종합부동산세? 보유만. 양도소득세는요. 양도만. 이렇게 이 세 개만 알고 법률적 근거, 저희들은 법률적 근거를 보고 세원 그래요. 이것만 알면은 다 구별이 돼요. 그걸 이거 내용을 다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져. 문제 풀면은요.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문제하고 접목시켜 보죠. 접목시킬 때 세법에서 25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부터 읽어보죠. 국내 소재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 세목이란 말은 세금이란 말과 같은 말.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문제의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기니까 문제 키를 빨리 잡기 위해서 단어 하나만 다 빼냅니다. 보유 단계. 보유 단계 몇 개인가? 이거죠. 자, 보유 단계에 대한 이유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도, 보유도, 양도도, 보유기죠. 보유기니까 저희 보유에 해당이 되죠. 다시 지방교육세는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보유기죠. 다시 지방소득세는요. 지소세, 종소세, 보유, 양도, 보유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요. 보유만 이었잖아요. 보유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몇 개? 총괄 4개. 답은 4개 됩니다. 이걸 풀었으면 이건 껌이에요. 이제 껌 풀어봅시다. 먼저 문제부터 읽어보죠. 여기 부자가 빠졌네요. 2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어느 단계? 취득 단계. 얘가 문제 키죠. 근데 문제 키 잡을 때는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 물음표 앞에 있는 글자가 문제 키의 80%예요. 결국적으로서
는자랄지 은자 앞에 있는 글자, 아니면 맞춤표 앞에 있는 글자, 아니면 물음표 앞에 있는 글자가 문제 키의 80%. 물음표 앞에 취득. 취득 단계 골라라. 자, 자산세는요? 보유만. 탑 아니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요? 취득, 보유, 양도. 그럼 취득 끼죠? 취득 끼니까 취득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요? 보유만. 아니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요? 취득도, 보유도. 그러니까 이거 답 되겠죠? 답 되고 인지세입니다. 이 인지세에 대한 내용이 학자마다 다 달라요. 이게 어떤 학자는 인지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는 안 낀다 그래요. 어떤 학자는 보유 낀다 그래요. 그럼 이게 학자마다 다른 내용이 문제 나올까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학자마다 다른 문제가 안 나오니까 인지세 나오면 그냥 다 낀다 가세요. 다 해당된다. 다. 뭐 설명드리면은요. 한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수입 인지를 붙이도록 했어요. 수입 인지가 인지잖아요. 이러면 수입 붙이도록 했으니까 인지세로서 보유할 때 과세했어요. 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고 하였으면요. 은행은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여기도 인지 붙이겠어요. 그래서 15년 전에서는 취득하였을 때 인지 붙이니까 취득 단계 들어간다. 또 팔았을 때 여기 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인지 붙이니까 양도 단계도 들어간다. 또 보유 단계도 들어간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15년 된 때에서 이것을 삭제했어요. 삭제해서 어떤 학자들은 보유 안 낀다 그래요. 어떤 학자는 뭔 소리 저당권 아예 남아있어. 그러니까 보유 끼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다툰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투는 것은 문제 안 나오겠죠? 안 나온 거니까 우리는 문제 풀기 위해서 시험 용도로서 다 낀다. 그럼 편하겠죠? 다 낀다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 인지 다 끼니까 취득 단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보유, 양도. 그러니까 취득 아니죠? 그러면서 답에 대한 내용은 니은, 리을, 미음으로서 3개 되겠죠. 얘가 답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구별 다 암기가 된 겁니다.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17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 풀어드릴게요. 기출문제는 계속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회 것도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문제의 키를 잡아야죠. 잡을 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과세는 국세는. 자, 물음표 옆에서 뭐 있어요? 국세. 또 앞에 보니까 뭐 있어요? 보유. 국세, 보유. 벌써 답이 나야 손 들죠? 안 들어요? 안 드신 분? 없겠죠? 자, 여기에 의해서 답은요? 종합부동산세. 해보죠. 재산세는요? 지방세. 지방세면서 보유만. 그럼 답 아니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요? 지방세이면서 취득 단계. 답 아니죠? 등록면세, 지방세면서 어느 단계? 취득 단계.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국세. 송종국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국세. 그리고 여기다가 양도 단계. 종합부동산세, 종, 국세. 어느 단계?
보유 단계. 그래서 답은 5번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응용된 내용으로서 또 해보죠. 하여튼 문제 풀면은 그게 다 암기에 든다겠으니까. 자, 먼저 문제의 키를 잡아야죠. 물음표 옆 봅시다. 여기 보니까 뭐 나왔어요? 부가세, 붙이는 세금. 이죠? 그리고 또 쭉 가니까 부동산 보유할 때 과세는 지방세. 자, 보유 지방세. 세금으로서 부가세 오른 것은 문제 방향은 두 방향. 한 방향은 지방세 보유. 한 방향은 그에 붙는 부가세. 두 개 다 맞는 걸 골라라. 이 내용입니다. 자, 먼저 재산세. 재산세는요, 지방세 보유.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틀렸죠? 다시 양도소득세는 국세 양도. 틀렸죠?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보유. 그러니까 답은 관계없죠. 국세 보유니까. 문제 뭘 물어봤어요? 지방세 보유. 틀렸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취득. 답 아니죠? 그리고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아니죠? 자, 재산세는요, 지방세 보유. 맞죠? 그리고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벌써 답은 5번이라고 찾게 돼 있네. 좋잖아요. 여러분들 웃기려고 똑같이 만들어냈어. 그리고 다시 10분 쉬었다가 납세이지 해줄게요. 이 납세에 대한 내용은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고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학교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거기까지 같이 해줄게요. 10분 쉬었답니다.